브뤼셀이 상징과 내면의 문을 여는 도시였다면 코펜하겐의 SMK는 그보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맑은 숨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SMK는 덴마크의 국립미술관으로 26만 점이 넘는 작품을 돌보는 덴마크 최대의 미술 컬렉션을 품고 있습니다. 컬렉션의 큰 축은 오래된 유럽 미술, 덴마크 미술, 그리고 특히 1900년 이후의 덴마크 프랑스 근현대 미술이며 SMK는 프랑스 미술 컬렉션의 마티스, 피카소, 브라크, 모딜리아니, 드랭 같은 이름들이 포함된다고 직접 소개합니다. 이 미술관을 걷다 보면 작품들이 관객을 붙잡기 위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유럽 회화의 응축된 표정과 덴마크 회화의 차분한 공기, 그리고 프랑스 모더니즘의 색채가 한 공간 안에서 이어지는데도 그 흐름은 놀랍도록 급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많이 보여주는 미술관이기보다 어떻게 천천히 보게 만드는가를 알고 있는 미술관에 가깝습니다. 덴마크의 황금시대, 스카겐 화가들, 하머쇼이, 그리고 마티스로 이어지는 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림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우리 안의 속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초상화 앞에서는 먼저 예쁘다거나 쓸쓸하다 같은 단어를 미루게 됩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지만 감정을 적극적으로 열어 보이지 않고 옷은 검고 단정하며 배경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그림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덜어냈기 때문에 남은 것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단은 화면 한가운데에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안쪽으로 조용히 접혀 들어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이해하기보다 그녀가 잠근 문 앞에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선은 얼굴에서 시작하지만 곧 검은 모자와 갈색 재킷의 경계, 그리고 단추가 만드는 작은 리듬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손으로 내려오면 이 인물은 표정보다 자세 전체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머쇼이는 감정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옷감의 무게와 손의 위치, 배경에 비어있으므로 인간의 내면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표정이 아니라 절제의 형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남기는 태도, 그것이 하머쇼이의 초상화가 가진 깊이입니다. 하머쇼이의 신뢰는 사람이 비어있을수록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젤의 뒷면, 무늬 수직선, 벽과 바닥의 낮은 숨이 한 방 안에 정적을 쌓아 올립니다. 누군가 막 일어났거나 막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시선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하머쇼이가 왜 침묵의 건축가처럼 느껴지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같은 이다이지만 1890년의 초상보다 더 안쪽으로 침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인물은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멀리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릴수록 더 절제하게 되는 하머쇼이의 역설이 이 작품 안에 있습니다. 가까움이 곧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상입니다. SMK는 이 작품을 마티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자 20세기 초상화의 걸작으로 소개합니다. 얼굴을 가르는 초록 선 하나가 인물의 현실을 깨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으로 재구성합니다. 하머쇼이의 낮은 침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결국 사람을 닮게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시선의 강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SMK가 프랑스 근현대 미술 컬렉션에서 왜 특별한 위상을 갖는지도 이 그림 앞에서 선명해집니다. 낡은 난로 하나가 방 전체의 온도를 대신 말하는 작품입니다. 하머쇼이는 사물을 묘사하는 화가가 아니라 사물이 남긴 침묵을 그리는 화가라는 것을 이 그림이 알려줍니다. 방은 텅 비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누군가의 하루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난로는 가구가 아니라 지나간 생활의 심장처럼 보입니다. 문과 방이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시선은 인물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흘러갑니다. 하머쇼이는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도 결국 그를 둘러싼 공기의 깊이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등을 보이는 거리감이 아니라 완전히 열리지 않은 내면의 엽결로 남습니다. 장례 장면인데도 화면은 울부짖지 않습니다. 검은 옷과 낮은 리듬, 서로 다른 몸들의 멈춤이 슬픔을 외치는 대신 받아들이는 시간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안나 앙케르는 비극을 과장하지 않고 마을의 공기 속에 스며드는 슬픔의 밀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슬픔보다 더 오래가는 감정, 곧 견디는 시간을 남깁니다. 붉은 방은 뜨겁지 않고 오래 묵은 생활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인물은 방 안에 놓인 하나의 존재라기보다 그 방 전체를 성립시키는 중심처럼 보입니다. 하머쇼이의 무채색 뒤에 이 그림을 보면 북유럽 회화의 정서는 결코 단조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적도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파스텔이라는 재료 덕분인지 이 초상에는 유난히 부드러운 숨이 남아 있습니다. 인물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그 조용한 표정 안에 한 시대의 삶과 품위가 들어 있습니다. 안나 앙케르는 사람을 화려하게 드러내기보다 그 사람 곁의 공기를 더 정확히 남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얼굴보다 존재의 온도로 기억됩니다. 누군가의 수업을 점검하는 이 장면에는 사건이 없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자세, 집중하는 손, 신뢰의 고인 빛이 한없이 조용한 긴장을 만듭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늘 크고 극적인 장면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그림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보여줍니다. 보는 사람도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그림입니다. 쇳물과 불빛, 작업장의 열기, 몸을 기울인 노동자들의 리듬이 화면 전체를 흔듭니다. 그런데 크레이어는 산업을 찬미하는 대신 빛과 노동이 부딪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현장인데도 이상하게 비장하고 소음이 들릴 것 같은데도 화면은 단단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영웅담이 아니라 빛을 견디는 몸의 서사가 남습니다. 바닷가의 인물들은 서정적으로 아름답기보다 바람과 일상 속에 놓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크레이어는 스카겐의 빛을 사랑했지만 그 빛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감싸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풍경화이면서도 노동의 그림이고 생활화이면서도 빛의 그림입니다. 북쪽 바다는 늘 아름답지만 늘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순간이지만 화면은 승리보다 피로를 먼저 전합니다. 살아 돌아온 몸의 무게, 긴장이 막 풀린 어깨,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바다의 공포가 화면 안에 남아있습니다. 영웅적 구출이 아니라 생환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무거운 침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미술관 안에서 보면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숨소리가 먼저 들리는 그림입니다. 죽음은 여기서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와 멈춰 선 사람들의 몸이 상실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다의 비극을 그린 그림인데도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하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해안에 내려앉은 침묵입니다. 보고 나면 말수가 줄어드는 작품입니다. 해바라기와 소녀의 만남은 장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빛과 생명의 단순한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물은 꽃을 들고 있지만 그림은 꽃의 화려함보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에 더 오래 머뭅니다. 북유럽 회화에서 밝음은 늘 들뜨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도시 풍경이면서도 풍경화보다 더 사적인 기분을 남깁니다. 물, 하늘, 멀어지는 거리, 그리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리듬이 코펜하겐이라는 도시를 설명하는 대신 그 도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덴마크 황금시대가 왜 맑고 단정한 빛의 시대로 기억되는지 이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에커스베르의 눈은 건축을 보면서도 결국 빛을 봅니다. 세계의 아치 너머로 열리는 시야는 단순한 원근법 연습이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질서와 개방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갑게 정리된 화면인데도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숨쉬게 되는 그림입니다. 덴마크 황금시대의 단정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창가 앞에 안에는 실내에 있으면서도 이미 바깥에 빛에 걸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관계와 거리, 안과 밖, 삶과 바람 사이의 문턱이 됩니다. 링은 사랑을 가까움으로만 그리지 않고 늘 약간의 거리와 사유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초상화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지만 지나치게 다정한 감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각자의 고요가 있다는 사실이 화면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링은 아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따뜻함보다 머무는 삶의 무게로 마음에 남습니다. 황후는 늘 끝과 시작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램프 불빛과 저녁의 기운이 겹치는 이 장면에서 인물은 단지 아내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 서 있는 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림은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그 조용한 저녁 속에 삶 전체가 압축된 듯한 감정을 남깁니다.
링은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얼마나 사색적인지 알고 있던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SMK를 걷고 나면 우리는 덴마크 미술을 본 것 같으면서도 결국 빛의 온도와 침묵의 결을 통과한 기분을 얻게 됩니다. 황금시대의 맑은 공기, 스카겐 화가들의 생활과 노동, 하머쇼이의 낮은 신뢰, 그리고 마티스의 색채까지. 이 미술관은 서로 다른 시대를 나열하는 대신 그림이 우리 안의 속도를 어떻게 늦추고 시선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SMK가 덴마크 최대의 컬렉션을 가진 국립미술관이라는 사실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 느려진 호흡일지도 모르겠습니다.